건지, 그리고 판 다음에는 어떤 클레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 이미 다 하고 있는 고민을 조금 어려운 말들로 써있지만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죠. 단지 판매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판매하는 건 그냥 판매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수요, 그러니까 니즈, 어떤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품과 서비스가 어울려서 비용, 가격, 만족도를 형성하는 어떤 시장에서 소비까지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우리 기관은 다양한 거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품질 기준, 등급, 품질 표시, 등급 표시하게 하고 있죠. 가격 기준, 식유 구분 판매, 이력 정보 등 해서 우리 기관에 대한 어떤 위치와 위상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발전은 기본적인 겁니다. 그냥 생산을 중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했다. 누구나 다 공감하죠.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맨 앞에 살펴봤듯이 그 구제역, 광우병, AI 그 질병과 전쟁을 하면서 안전, 안심이 부각됐고 더더구나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입률과의 경쟁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항목이 됐죠.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요구하는 방향은 환경에 좋은 거, 그리고 생산자에게 좋은 거, 소비자에게 좋은 거 다 만족해야 되는데 특히 판매업에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에게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안심할 수 있고 저렴하고 편리한 거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마케팅의 기초입니다. 마케팅은 3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줄여서 경로를 줄이고 어떤 장소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알려서 잘 팔 것인지 이게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몇 번씩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케팅의 용어가 좀 생소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이 시장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다른 걸 한번 예를 본 건데요. 그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파는 사람은 깎아주기 싫죠. 근데 항상 사는 사람은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할인도 들어가고, 내가 뭐 아니까. 친구들로 또 가격 할인도 해주시고, 이런 부분, 가격에 대한 어떤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참 사실은 좀 너무 자세하죠,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 예가 전부는 식육 판매점에서 식육 가공품, 가공품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아는 햄 소세지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는 생햄입니다. 제가 볼 때 생햄이 굉장히 가치가 커질 것 같고 이 맛이 소비자에게 어필됐을 때 또 가격이 저렴하다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특히 이 생햄은 저지방 부위, 그러니까 비선호 부위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식육을 먹는 그 어떤 소비하는 문화도 굉장히 영향을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죠. 이미 기술은 과학원에서, 농진청에서 이미 개발이 됐고, 2009년부터 지리산 솔마당이라는 업체에서 호텔로 납품하고 있는데, 생햄은 이렇게 일정 조건을 맞춘 장소에서 뒷다리를 걸어놨을 때, 이건 구글에서 캡처한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이 부분을 소비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정말 판매를 다양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정보를 미리 수집하시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 정부에서는 이 정책을 발표할 거고요. 그랬을 때 아마 이 맛이 소비자에게 알려진다면 굉장히 새로운 어떤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화학습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품질평가에서 축산물 유통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을 정말 최초로 만들었고 650쪽 정도 되는 어떤 소개
우리나라 유통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또 시계열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조금만 강조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 위치는 지금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이 말이 되는데요.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사실은 안 맞죠. 왜냐하면 신규니까. 그래서 기존 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이 챌린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 시장에 가장 점유율이 큰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관점을 설명을 간단히 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다음에 나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흉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팔리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과 신규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것 같고요. 너무 뻔하죠? 그래서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내용이 많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 그냥 제가 편한 거 실제 영업자가 판매하려고 하는 고객과 타겟과 실제 고객이 찾아오는 고객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라도 아니라면 고객이 원하는 걸 잘못 보고 있지 않는가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마케팅 어떤 전략을 계획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제품을 통한 소비자 접근이고요. 제품은 실제 품질 갖춘 실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에 따른 이제 그 클레임에 대응하는 어떤 그 부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있고요. 저를 자꾸 찾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거는 서비스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대한 것은 이제 등급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고객에 따른 1등급만 위주로 주로 판매한다든지 부위가 결정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영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 서비스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걸 봤다면 다들 아시는데 몰랐다면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냐고. 봉긋하고 농구남백도 봉긋하고 수양남백. 이 신선도가 이렇게 좋은 계란이 점점 수양화, 그러니까 단백질의 어떤 변성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양화가 된다는,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진 계란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에서, 우리는 지금 제품을 살펴보고 있죠. 소도체 등급은 2 플러스 1 플러스 1, 2, 4 등급이 있고, 용량은 ABC, 고기의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배체장면 단면의 면적을 재서 등지방 두께와 도체중과의 상관관계로 적용량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 상세적인 내역은 근내지방도, 넘버링으로 다 저희 상세 내역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 잘 보시면 3번이면 2등급이죠. 그리고 7번이면 1 플러스 등급이죠, 원래. 근데 성수도 8번.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지금 현재 성수도 8, 9번이 등급의 하락 요인이 되면서 앞으로 7번도 된다라는 어떤 미리 알리는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결합 내역의 근출혈 부분을 살짝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다 읽었겠죠. 굳이 말 안 해도 된다는 거고요. 육색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접점하는, 그러니까 이 근내지방도, 꽃이 폈다라는 근내지방도와 선홍색, 육색을 소비자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5번을 형성하고요. 이런 부분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지방색, 노랗고 하면 보기도 안 좋지만 이 엔지방의 맛이 느낄 수가 없죠. 성숙도 생리적 나이를 기준으로 연골의 고라 정도를 보는 겁니다. 실제는 하얘요. 그래서 이뼈와 이뼈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생리적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고라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하지만 7번으로 가게 되면 이 경계선이 남아있다면 그것 또한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각 도축장에 상주하고 있는 저희 평가사들한테 이 도체 등급에 대해서
그리고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다면, 그리고 도매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오라고, 언제라도 오라고 하는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도체 결함에 대해서는 근출혈, 수종, 근염 등이 있는데, 근출혈, 가장 비싸게 팔리는 부위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맛도 문제지만 판매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바로 손실로 이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고요. 그 결함 발생에 대해서 상세 내용인데 설명하려면 시간이 된다면 설명하시고 아니라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등급별 차이를, 그러니까 어떤 일반 도체와 근출혈 도체를 비교했을 때 평균 46만원, 굉장히 크게 나는 거죠. 2008년 자료고요. 지금은 아마 더 벌어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농협에서는 가축공제, 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어떤 사육이나 스트레스 요인, 운송 과정 중에 스트레스 요인, 도축 과정 중에 스트레스 요인, 아니면 잘못 취급된 요인으로 인해서 근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으로 보험으로 해주자라는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제품은 도입기 성장이 쇠퇴기를 거치는데 축산업 생산액은요 2000년도에 24.4%, 8조 원 시장에서 거의 2배 좀 넘죠. 40.2% 시장으로 커졌다. 요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위치파 넘어갈게요. 실제 넘어가세요. 요거는. 그래서 소비재는 식품 같은 경우는 가까운 점포에서 가격을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그리고 자주 사 먹게 되는 어떤 일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속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육점이 갖고 있는 장점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갖고 있지 못하는 이 어떤 가격 결정력, 어떤 적은 유통 비용에 대한 거, 간접비가 작은 거. 그래서 이 경쟁을 소비자에 대한 만족, 신뢰도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저 자신도 동네 정육점 사장님과 이제 어떤 취급하는 거 보고 그걸 거기서 주로 산다. 마트에 가도 공산품 위주로 사지 축산물을 사지 않는다라는 부분 저는 실제 말을 하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쇠고기 구분 판매 유령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 아는 거고 6개월 지나면 국내산이긴 한데 수입 세무가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삼겹살의 육질 등급별 비교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등지방 두께에 대한 좀 강조를 해주시고 맘태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유 그리고 과다, 거세에서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트리밍 과정을 거치면 손실로 발생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다 절단을 해보면 되죠. 1 플러스 1, 2 그래서 쭉 봤을 때 일단 육질 등급이 좋을수록 예뻐요. 그리고 어떤 삼겹의 형태가 있는 반면 저등급일수록 좀 형태가 모호하고 정육 위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8에서 12번째 사이 정도에 아까 앞에서 본 이 등지방의 어떤 과다지방과 이거는 몸통 피부문과 넓은 등근에 만나는 교차점에서 생기는 이 지방층이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거세돈에서 많이 이제 커질 경우 비육을 체중 대비 후기 비육 처리나 이런 거를 조금 소홀할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인식을 확실히 시킬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등급 기준이 개정됐고 A 범위에서 1 플러스 등급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조된 결함, 방열 불량인 거, 물절, 척추가 휜 거, 피부 불량인 거, 호흡기 불량인 거 실제 이런 도체들이 종종 보여지고요. 그리고 육질적으로 목심 등급 판정 부위인데 PSU 눌렀을 때 어떤 튕겨 나오지도 않고 탄력성을 잃고 색깔 또한 이상하고 주로 PSU이 문제가 되고 DFD 검은 어떤 그리고 좀 단단한 육질이 좀 단단한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소에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등급만 잘 알아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닭도체는
기형, 딱지 등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개육, 가공장 종사자가 왔을 경우에 설명을 좀 하시면 좋겠고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라면 넘어가는 거죠, 과감히. 근데 계란은 안 그렇더라고요. 계란은 다들 관심 있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각난, 이 파각이 이 실금이 간 거거든요. 실금이 간 부분이 있다면 9개 이상이 나온다면 1등급이 안 됩니다. 라는 부분. 그리고 기억나는 이렇게 휘었죠. 이 어떤 닭의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겼는데 일단 신선하지 않고 영양학적으로도 뭔가 불균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갈색란에도 불구하고 탈색란에 나왔다 이 부분에 이상 요인이 있는 거죠. 그걸 좀 강조하는 거. 오염란은 2차 감염의 어떤 위험성 이 정도라면 정말 일주일이면 그 세균이 통과할 것 같은 양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말해주는 거죠. 위해 요소 발생 지점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죠. 이렇게 많은 위해 요소가 있는데 계란의 농가에서 다 퍼져나가는 이 부분을 도축장처럼 집화장을 병위해서